예, 이제 서울시 거를 좀 볼게요. 우리도 저런 빗물 저류 배수 터널, 우리 이게 하수도 플러스 뭐 하천인데 하천 쪽에 좀 더 가깝습니다. 하천에서 빨리 빠져야 하수도 물이 빠진다 이런 개념 때문에 빗물 저류 배수 터널을 11년도 7월 달에 오세훈 시장이 발표를 하죠. 우리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신월 지역만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됐느냐 하면 수리 모형 실험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 지금 수리 모형 실험. 우리가 저번에 한번 교량할 때 미국의 타코마 브리지라는 게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다가 갑자기 무너졌던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량을 갖다 만들 때는 윈드 터널 테스트, 풍동 실험이라는 거를 모형을 만들어 놓고 실제 바람을 이렇게 쏘여서 실제 바람을 이제 불어서 그게 견뎌내는지 윈드 터널 테스트. 그 윈드 터널 테스트하는 게 뭐 교량뿐만이 아니고요. 항공기 같은 것도 똑같습니다. 항공기 뭐 우스 이번에 나로 같은 거 했으면 아마 비슷한 거 다 했을 거예요. 항공기는 윈드 터널 테스트를 분명히 하더라고. 그런데 이 수리 이 유체죠. 공기도 유체고 공기의 기체라고 그러지만 이 우리 역학에서는 유체 역학에 해당이 되는데 이 물 이것도 유체고 이 유체랑 관련된 거 이것도 컴퓨터가 지금 많이 발전이 돼 있지만 모든 거를 다 컴퓨터 계산만으로 잘 안 돼요. 계산만으로 잘 안 돼. 그러니까 기술자들이 계산한 거를 검증을 모형 실험을 해요. 모형 실험을 해봐. 그러니까 똑같은 구조물을 줄여서 뭐 100분의 1로 줄이든지 뭐 50분의 1로 줄여서 똑같이 만들어 놓고 물을 흘려보내보든지 물 속에다 넣어보든지 그런 거를 해요. 그런 게 수리 모형 실험이라고 그러는데 보세요. 이제 어떤 게 이 학문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냐 하면 수리 모형 실험에서는 뭐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터널의 크기는 예를 들어서 뭐 100분의 1로 줄일 수가 있는데 물 분자는 어때? 못 줄이잖아. 물 분자는 못 줄이지. 물 분자를 10분의 1로 우리가 줄일 수가 없잖아요. 물에 또 하나는 이 재료 콘크리트의 이 도돌도돌도돌한 것들 이런 것들을 10분의 1로 줄이기가 어렵거든. 그러니까 상사 법칙이다 그래가지고 줄이는 항목들 줄일 수 있는 거 못 줄이는 거를 이렇게 계산하는 그 법이 있어요. 그걸 상사라고 해서 저희 그 기술고시 옛날에 보면은 수리학 쪽에 꼭 문제가 잘 나오는 그런 건데 이 수리 모형 실험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줄이는 과정에서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 그 나온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학문적으로 상당히 요즘에 이제 이게 발전이 많이 돼 있는 건데 학교 다닐 때 제가 이걸 분명히 고시에서 이 문제가 잘 나와서 50점짜리로 나와요. 고시가 50점, 30점, 20점짜리 주관식 세 문제 나오는데 이거 꼭 50점짜리 문제로 나와서 공부를 좀 열심히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게 2014년도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수리 모형 실험을 이런 걸 하면서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배웠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 그냥 만들어. 근데 아까 우리 방송에서 봤던 그 박창근 교수님께서 서울시에 이제 박원순 시장 밑에서 참모 전문가 역할을 했었는데 시민단체 출신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7개에서 전체를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갖고서 얘기를 하는데 이때 당시에 아까 4대강에서도 보셨지만 토건족들이 불필요한 사업을 한다라는 자기네들 이권 배불리기 위해서 불필요한 사업을 한다 이런 시각이 좀 있었던 데다가 그 박창근 교수가 수리 모형 실험을 안 했잖아. 그리고서 어떻게 시공을 하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담당 본부장이었어요. 그 전까지 이거를 담당을 하지 않다가 그 문제 제기할 때 제가 담당 본부장이었어요. 근데 제가 고시 공부할 때 수리 모형 실험에 대해서는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놨거든. 그래? 진짜 우리 이렇게 처음 해보는 시절인데 수리 모형 실험을 안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같이 공감을 해준 거야. 그건 맞지. 수리 모형 실험 해야지. 이게 공사 발주가 된 상태에서 수리 모형 실험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고 있는 하는데 한번 이 동영상을 좀 볼까요? 이게 물이 나오는 곳이에요. 물이 올라가는 게 보이지? 바깥에서 빗물이 들어오는데 올라가서 한강 출구로 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물이 와서 한강으로 나고 이건 이제 중간에 물이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이거는. 이것이 물이 들어가는데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이게 지금 양천구야. 아까 이쪽은 한강이고 신월동 이쪽이라고. 빗물이 많이 들어오면은 여기서 문을 열어서 빗물을 이 터널 안으로 담아야 되는데 담았더니 갑자기 물이 깎으로 솟아올라. 모형 실험을 했더니. 모형 실험 잘한 거죠. 잘한 거야. 이런 거를 실험을 안 했으면 파악을 못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실험을 해보니까 물이 솟아올라. 근데 이 원인을 모르는 거야. 아니, 물이 들어가야 돼. 물이 들어가기만 해야 되는데 솟구쳐 올라. 그럼 이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여기 주변 일대가 물이 들어가다 말고 솟구쳐 오니까 이 옆에 만약에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죽어요. 이 지금 실험이니까 그렇지. 실제로는 잘못하면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물이 이것 때문에 침수를 막겠다는데 오히려 이 일대가 침수가 돼. 말이 안 되잖아. 환경을 키웠는데 요만했던 거를 더 키워서 물이 꽉 차서 넘쳐나던 거를 이해가 돼서 안 넘쳐나게끔 만드는 환경을 키워서 해결을 했어요. 이 공사비가 더 늘어나는 거는 시공사 책임 아마 이렇게 된 거로 제가 기억을 해요. 시공사의 턴키 공사라서 설계를 시공사니까 시공사 책임 이렇게 했는데 제가 퇴직을 했고 시립대 와서 이 강의를 준비하느라고 자료들을 쭉 찾는데 이 사례를 찾는데 일본의 논문들을 뒤져봤더니 세상에 이거는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이 터널을 만들면 이 지하 터널에서는 일반적으로 생기는 우리 깎고 솟아오르는 거는 일반적인 현상에 불과해요. 이 터널에서만 설계가 잘못돼서 생기는 게 아니고 모든 지하 터널은 이 배수 터널을 만들면 이 위험이 항상 노출돼 있어요. 왜 그러냐? 아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물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공기가 따라 들어가요. 공기가 그걸 연행 공기라고 그러거든요. 연행돼서 들어가요. 딸려서 들어가는 공기가 있는데 이 공기가 물에 눌려서 압축돼요. 압축돼. 터널이 이렇게 있으면 처음에 물이 이렇게 이제 찬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이 들어와서 이렇게 빠르게 가서 차잖아. 그러다 이게 점점 꽉 찬다고 이렇게 이게 점점 이렇게 해서 차겠지. 차는데
반사파라는 게 생겨요. 반사파. 그래서 물이 꽉 차면서 여기서 이게 터널 아까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나오는 토출구가 있으면 물이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이 벽에 부딪혀서 반사가 돼요. 반사가 되고 여기 따라 들어온 공기들이 여기 따라 들어왔던 공기들이 압축이 돼요. 이게 원래 이만한 부피를 차지하고 있어야 될 게 이게 꽉 이 물 수압 때문에 압축이 되고 있다가 이게 반사파를 따라서 이 공기 덩어리가 반사파를 따라서 다니다가 반사파를 따라서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가다가 물이 들어오는 계구부 여기를 만나면은 여기서 이게 공기 덩어리가 다시 커지면서 끌어오르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저 현상은 아주 일반적인 현상이고 저 공기 덩어리를 저 유입구 전에서 처리하는 배기구를 따로 만드는 게 해요. 그게 일본 논문에 그냥 좀 속말로 널려 있어. 근데 우리가 이 터널을 설계하면서 그런 조사를 안 하고 사전 조사를 불충분하게 한 거고 물건을 만드는 사람 발주자 입장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 용역사라고 전문 용역기관이라고 전문기관이라고 해서 다 믿기만 해서는 안 돼. 내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시설공단에 있을 때 조그만 중요한 어떤 시설물 관련된 거 정책을 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문헌조서서부터 해라. 그거를 우리만 알고 있지 말고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걸 다 공개를 해라. 그래서 공유, 공개. 학계에다가 업계에다가 우리가 이만큼 공부를 했다는 걸 다 공개를 하는. 그걸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뭐 이런 거로 해서 저희가 같이 공유를 하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다 줄게. 너네가 알고 있는 것도 우리한테 좀 공개를 해달라. 사전에 충분히 논의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자. 이런 제도를 운영을 했어요. 그 문헌조사하는 팀들이 고생이 많지. 그리고 걔네들이 영어 1어를 잘해요. 성실하게 하는 애들로만 젊은 친구들 위주로 뽑아놨는데 고생이 많죠. 예, 그래서 지금 터목학회, 뭐 한국 코퍼레이트 학회, 뭐 교래뮤지 이런 데랑 저랑 지금 협업을 하는데 관공서가 좀 바뀌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관공서가 알고 있는 거, 잘못된 거 학교에다 전부 다 꺼집어 내놓고 미리서부터 같이 문헌조사도 같이 토론도 하고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설계도 급조된 설계가 아니라 충분히 좀 검토된 설계, 충분히 검토된 정책, 서로 같이 충분한 기간을 갖고서 검토한 정책, 설계가 나와야 후손들이 그 시설로 고생을 안 합니다. 편익을 누린다.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는 옆에 나라에서 숱하게 만든 지하 터널 하나도 설계, 정책적인 이런 것에 대해서 놓쳤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진영 논리에 갇혀서 이 시설이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까지도 있었다.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에 피해를 누가 봐? 나나 내 후손들이 보는 거야. 나나 내 뒷세대들.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 우리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삽니까? 나 자신도 위하지만 내 뒷세대들, 내 아들, 딸들, 내 손자들을 위해서도 지금 고생을 참고 모욕도 참고 일을 할 때가 있는데 걔네들이 이 잘못된 시설이 만들어지면 이거 때문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이거를 관리 제대로 다시 만드느라고 쓸데없는 돈을 쓸 수도 있고 자기네들이 복지 이런 데다 쓸 돈을 이거 만드는 데다가 이거 제대로 관리하는 데다가 불필요하게 쓸 수도 있다. 만들 때 잘 만들어야 된다.
동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고 이런 지하철 홍수를 50mm를 넘어서는 건 전부 다 이걸 해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활발하게 만들고 이건 아까 그 들어왔던 수압을 조절하는 곳인데 물이 막 몰려들 때는 수압에 의해서 그 에너지가 상당히 급격하게 가서 그 에너지를 상쇄시켜주는 부분이 이게 구조물이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지하 수압 조절 수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수압이 센 거를 리압에서 해소를 시키는 건데 물이 빠르게 왔던 거를 반사돼서 나가지 못하게 여기서 한번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건데 이 지역이 지하 실선으로 영화 촬영 같은 거로 많이 쓰인다. 그런 거고요. 홍수 조절 교통 처리 목적으로 이제 이게 지금 쿠알라룸푸르에 스마트 터널인데 말레이시아잖아요. 말레이시아에서도 이런 터널을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2007년도에 만들어서 5천억을 들여서 쿠알라룸푸르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평상시에 이게 지금 아주 훈련이 좀 덜 돼서 이제 보면 이 터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전체 터널 중에 일부는 지하 도로로 그 차가 다니는데 비가 내리면은 평상시에 작은 비가 내릴 때는 맨 아래층으로 물을 흘려보내요. 맨 아래층으로 물을 흘려 차는 그냥 다니다가 비가 조금 더 내리면 하나만 차가 다니고 두 개로 물을 흘려보내다가 비가 아주 많이 내리면 교통을 끊어버리고 완전히 물만 통과시키는 이거를 이제 스마트 터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건설을 했는데 이 동영상을 잠깐만 좀 볼게요. 이게 이제 중간에 몇 개하지 못했는데 바깥에서 지금 거의 흙탕물이 넘치니까 오토바이를 타고서 문 다 막아버리고 교통 다 이제 통제하고 물을 들여보내죠. 맑은 물이 들어오고 있죠. 거기서 한번 흙탕물을 걸러서 물을 이 안에다 담는 과정을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금 말레이시아에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런 시설이 2007년도에 말레이시아에서 이미 건설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 갖고서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바빴지만 이거를 물이 넘치네 이런 거 갖고서 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이 말레이시아보다도 못한 쿠알라룸푸르보다도 이런 면에서는 뒤떨어진 안타까운 얘기지만 도쿄랑 비교하는 거가 아니고 말레이시아보다도 뒤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냉혹하게 얘기를 하면 이제 최근에 여기 서초구청장이었던 조은희 청장이 저런 시설을 경부고속도로 지하에다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평상시에 도로로 쓰다가 비가 오면은 우주 터널까지 같이 만들겠다라는 소리를 해서 경부고속도로를 지하에다가 넣는 거를 지금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로 앞으로 추진할 거다 그렇게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좀 늦었죠. 어떻게 보면 늦은 거고 뭐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다행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도 지금 보면은 하나 좀 아쉬운 거는 그것도 지금 독단으로 논의가 되는 거지 서울시 전체 수해 방지 계획의 큰 틀로서 들어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같이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좀 이렇게 점점 이상기후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상기후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또 뒷세대들도 언제 이 물난리를 갖다 겪을지 모르는데 저런 것에 대해서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좀 충분히 해외 사례도 충분히 조사를 하고 해외 정책도 조사를 하고 기후 상황이 외국이랑 똑같지는 않지만 또 그걸 국내 상황이랑 잘 정리해서 좀 좋은 정책, 좋은 대책들을 좀 많이 마련해서 꾸준히
꾸준히 갔으면 좋겠다. 저런 거, 이 안전 정책은 제가 볼 때는 제가 좀 너무 순진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전 정책만큼은 최소한 재난 방지 대책만큼은 이 정치랑은 좀 분리를 좀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양쪽이 같이 팩트를 놓고 아까 제가 그 동영상을 보여드린 것도 그렇지만 팩트를 놓고 팩트로 좀 의사결정, 팩트 위주로 의사결정 비가 내리는데 이상 기후가 왼쪽 오른쪽을 가려서 내립니다.